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사표도 수리됐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안대희 카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 우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전국이 꼬여 있고요. 예.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당히 특히 이제 정부가 그 과정에서 대응을 잘 못했고 했기 때문에 예. 참신한 카드가 필요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참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해야 된다. 뭐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직접 진두 지휘했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초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당시 그 대검 중수부장이었는데요. 예. 당시에 뭐 여야를 다 넘나들면서 수사를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예.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정치 쇄신 관련해서 정치 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예. 그리고 한강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영입을 할 때 한강욱 위원장을 수사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욱 위원장 영입에 좀 반대를 했었고, 네. 결국 이로 인해서 정치권을 떠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나름대로 쓴소리도 하고, 예.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마 발탁을 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조금 전 청와대 취재하는 박기현 기자, 인사청문회 재산 문제 이런 것도 감안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고요. 자, 우선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은요. 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거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총리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예. 결국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 의미입니까? 김장수 실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예. 그렇게 브리핑을 했었죠. 청와대 NSC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상당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예. 대통령한테도 정부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이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예.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간첩 유우성 씨 간첩 예.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된 그런 상황에서 예. 국정원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장수 실장 또 남재준 원장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위기의식을 그만큼 대통령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면서도 예.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은 그만큼 이 사태가 간단치 않다. 국민적인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예. 전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국무총리도 아마 오늘 안대희 내정자가 통과할 경우에 예. 내각 청사태를 통해서 아마 상당 부분 아마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교체도 그런 의미에서 예. 아마 대통령이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풀이됩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유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워낙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신임하는 데다가 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까지 실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춘 실장을 유임시킨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안대희 내정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때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맡고 있을 때, 맡고 있을 때 옆에 그때 이제 정호김 전 의원이 보이고요. 네. 그때 강도 높은 정치 쇄신안들을 내놓았었고요. 예. 예. 인사청문회 때 대법관 때 무난하게 통과를 했었고 재산도 8억 원 정도 신고를 했었더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살지 않고 강북에 오랫동안 한 집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예. 상당히 청렴하게 살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또 이제 청문회를 하다 보면 또 일부 뭐 흠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 팀장으로 있을 때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주 보긴 했었는데 네. 비교적 상당히 강직한 강골 검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 새 총리 인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개혁성 그리고 정무 감각, 예. 화합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좀 걱정이 된달까요? 한 게 실물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 예. 정치 경험이 뭐 있다면 있기 뭐 짧기 때문에 예. 그런 정무 감각 같은 것이 괜찮을까 그런 우려도 좀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치쇄신 특별위원장 하면서 예. 한광욱 대통합위원장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소신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이제 정무적으로 부담을 준 게 또 사실이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소신이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행정 능력은 어떨까요? 행정 능력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행정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검증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해왔고 예. 또 뭐 검찰에서 고위직까지 지냈고 대법관 지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조직 관리를 했으니까요. 검찰의 고위직 지검장, 고검장 역임하면서 조직 관리를 했었고요. 예. 법조계 인사가 또 법조계 인사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전임 아직 정홍원 총리가 네. 검찰 출신이고요. 예. 또 안대희 전 대법관도 국무총리 내정자도 역시 검찰 출신이거든요. 예. 유난히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들, 특히 그 중에서도 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안대희 새 총리 지명자의 앞으로의 최우선 과제 어떤 것들이 제일 급한 과제입니까? 우선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예. 정부가 상당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아마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테고요. 예. 그리고 뭐 관피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 검찰 내 아주 쟁쟁한 특수통이니까요. 대검 중수부장을 거쳤고 서울지검 특수 1, 2, 3부장을 다 거쳤습니다. 예.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의 부패라든지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을 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처가 재난 대응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 특임장관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예. 했던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특임장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주문하는 것인지. 원래 당초 지난 정부에서 특임 장관이라는 건 정무장관 역할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오늘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특임 장관이라는 거는 아마 그런 정무장관 역할보다는 그런 어떤 특수한 임무, 국가안전처장이 워낙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예. 그런 특수한 임무를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특임 장관하고는 조금 좀 결이 좀 다른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때로는 뭐 국가 안전 업무를 위해서 민간 또는 때로는 뭐 야당 정치권하고도 좀 소통을 할 수 있고 예. 뭐 그런 역할까지 기대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에서 모두 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 특임장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국가안전처장이 특임장관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예. 그런 부분이 특임장관이 어떤 정무적인 역할 그런 부분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건국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재임하고 있고요. 만 59세입니다. 그리고 경기고 서울대 재학 중에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합격했었고 예. 엘리트 엘리트 코스를 다 거쳐온 검사죠. 그렇습니다. 아직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시 17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사시 17회면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시 17회죠. 예. 사시 동기였었고 만 25살에 당시 최연소 검사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서울지검 특수 1, 2, 3부장, 대검 중수부장 이렇게 예. 거쳐왔고 사실 당시 제가 법조팀장으로 있을 때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큰 규모의 수사였는데 뭐 별다른 잡음 없이 깔끔하게 비교적 수사를 잘 처리했다. 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자, 새 총리 후보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경남 함안 출신 서울대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대법관을 지냈고 재산 공개 때 8억 원을 신고를 했었고 인사청문회도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후임 인사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정치부장의 분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